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약간 멘탈이 털린 친구들도 있고 돌아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신을 버려야 되는가,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신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차피 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6월 모의고사에서 조금 올라서 3등급 나오고 9월에 2등급 나오고 수능 1등급 나오면 되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 모두의 바람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그냥 똑같이 공부해서 그렇게 올라가게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좋은 예를 들자면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여러분들을 살짝 위로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큐를 다 못 보고 6월 모의고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진짜 잘 봐도 3등급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로 꼼꼼히 보고 한 큐 어느 정도 보다 들어갔으면 3등급 정도 나오거나 3, 4등급에 머무를 수 있어. 근데 한 큐를 다 못 본 상황이랑 7월, 8월 중에 한 큐를 다 보고 8월에 한 큐를 한 번 더 보고 복습까지 된 상태로 9월 모의고사를 보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 선생님 제가 6개월 공부했는데 지금 6월 모의고사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3개월 더 한다고 될까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공부하는 그 난이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여기 찍었으면 9월 되면 여기 찍겠지 이게 아니라 한 큐를 다 보냐 안 보냐에 따라 또 엄청 큰 거잖아.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한 큐를 한번 쓱 후딱 보고 들어갔거나 제대로 오답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6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성적이 안 나올 확률이 높은 거니까 아직은 우리에게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 물론 짧다면 짧지만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잠을 줄여가면서 길게 하루를 길게 쓸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왜 틀렸는지를 좀 정확히 체크하시고 공부한 거에 비해 못 봤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게 맞아. 지금부터는 채찍을 좀 후려칠 건데 그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점수가 안 오를 테니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좀 체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험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냥 정답률을 갖고 와서 객관적인 자료로 여러분들 스스로 좀 팩트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시험지 갖고 오세요. 시험지 갖고 와서 지금 보면서 같이 좀 볼게요. 저도 그냥 문제를 좀 보면서 조금 짧게 제가 어차피 해설 강의 다 올렸고 총평도 했으니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뭔지만 잠깐 볼 건데 제가 이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들을 다 맞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4, 32 빼면 68이잖아. 그러니까 이 파란색만 맞아도 3등급이 나오는데 이 파란색 맞기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조금 반성하셔야 될 거는 이 파란색들을 보시면요. 다 60%까지는 정답률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등급을 맞으려면 보통 60% 정도의 정답률, 제로 문제는 완벽하게 다 풀어야 되고 제로 마지노선이 60% 정도거든요, 정답률. 제가 제로와 한 큐를 왜 등급별로 말하냐면 정답률을 또 봐, 나는. 물론 정답률 60%, 즉 오답률 40%인 문제들이 한 큐에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본 게 3등급 또는 4등급이 나오는 게 맞고 이제 5등급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내가 왜 5등급 또는 4등급을 맞았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보셔야 되고 제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끝났을 거라 생각해. 근데 내가 제로가 끝났는데도 4, 5등급이 나왔으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문제들 정답률 퍼센트가 높은 것 중에 틀린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강의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들었으면 안 되지. 그거는 들었어야 돼,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이거였구나. 이걸 왜 못 풀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건 니네가 혼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고 아는 건데 지금 뭔가 부족한 거잖아.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를 하시라고 정답률을 드리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걸 못 썼구나 라는 걸 정확히 찝어야 관련된 문제들 다시 보시면서 그거를 메꿔나갈 수 있는 거고 솔직히 이 파란색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약간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게 사실은 9번, 10번에서 맡기셨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9번이 71%라는 거는 약간 나는 아쉬워. 왜냐면 이거는 SM만 잡으시면 SM 빼기 SM 마이너스 우리 키워드에 아예 AN 이렇게 네모 주고서는 이 네모 구하는 방법 SM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보면 되는 거라서 9번, 10번 틀리셨으면 이거는 제로를 다시 한번 문제만 보세요. 제로를 다 끝났는데 개념을 들을 게 아니라 문제 보시고 키워드 보시면서 이거였구나 라는 거 체크만 하면 요런 문제 나오면 이거는 그냥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제가 6평을 이렇게 활용을 하라는 게
요런 단순한 문제들을 틀렸다면 바로 잡을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은 아 요거 바로 적용해서 풀면 되는 거구나. 이거를 AN으로 놓고 계산만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10번 같은 경우도 전혀 어렵지 않았잖아.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그냥 식만 잘 써주시고 정적분과 넓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그 정도니까 9번 10번은 좀 틀리시지 않았어야 맞을 것 같고 사실 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계산이었긴 했어요. 그래서 계산 정리하는 게 문제인데 11, 12번도 나는 제로 들었으면 안 틀렸길 바라지만 사실 12번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 12번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들도 수열 문제라는 걸 알고 12번이니까 내가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게 키워드를 외워서 풀거나 우리가 정형화된 문제를 외워서 푸는 건 거의 10번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내가 키워드를 주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빨리 풀리는구나. 그 시작 단계만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내가 키워드를 주는 거지. 뭔가를 외워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외운다고 이제는 풀 수 있는 게 아닌 대표적인 예가 이제 12번 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소재는 공차야. 소재는 공차야. 아무도 공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근데 그거를 실제로 나열해서 공차끼리 비교를 해보면서 이렇게 묶어야겠구나 라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뭔가를 외워서 푼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수학 문제가 어차피 나오는데 한계가 있어. 근데 조금씩 변형되고 바꾸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묻는 이런 12번 같은 문제를 맞춰야 3등급이 나오는 거거든. 이것도 못 맞추면 이제 4등급, 5등급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여러분 12번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12번 보시면서 진짜 단순한 공차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냥 나열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를 못 풀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외운 걸 적용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이거 100%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문제 보면서 아 이거 문제를 진짜 파악을 해야 되는 것들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한 큐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하나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 큐를 들어가거나 복습을 하거나 그리고 한 큐는 앞으로 어려운 문제 계속 끌고 가실 텐데 문제를 풀 때 늘 백지에다가 다시 한번 따져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1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해설했을 때 얘기했지만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애잖아.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해서 아마 도전한 애들이 많았을 거야. 이거 정답률 60%예요. 14번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보면 이제 15번까지는 그냥 보셔야 돼요. 15번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객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이제 그걸 좀 떨궈내고 15번까지는 웬만하면 다 푼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14번 같은 거는 도전을 하셨으면 잘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나마 만만하게 생각하는 속도 문제고 사실은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얘가 14번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나는 조금 더 정답률이 높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 정도 14번을 못 풀었다면 아마 내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기보다 13, 14, 15를 통으로 빼고 뒤에 거 풀다가 못 풀 확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로 기준으로, 제로 기준이야. 14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제로로 드릴게요. 제로 기준으로 14번은 풀어도 되는 문제야. 여기까지 좀 보시고 이제 13, 15번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았으나 13번 도형 문제였잖아요. 제가 자꾸 쉽다 그래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평 자체가 어렵긴 했어요. 어려운 와중에 나의 아쉬운 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쉬운 점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1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겨서 좀 그렇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뭐 한번 보시고요. 죄송해요. 한번 보시고 15번은 솔직히 조금 어려웠지. 15번은 나열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 얘는 내가 좀 인정. 얘는 못 풀었어도 괜찮아. 하지만 15번 못 풀었어도 2등급은 나왔을 거야.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1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점검하면서 내가 앞으로 내가 이걸 하는 건 6평을 왜 망했는지를 보는 거가 끝이 아니라 그럼 이 정도 난이도 문제까지는 내가 맞추도록 노력해봐야겠다라는 걸 가져가시라는 얘기고 한 큐를 보시면서도 한 큐의 문제가 100%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보시면서도 계속 난이도 체크를 하면서 제 해설을 들으시면서 이 정도는 내가 풀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시라는 얘기로 한 문제 한 문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16번부터 19번은 그냥 다 맞으셨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맞으셨어야 되고 이제 19번
그래, 뭐 요거는 그래프 그렸으면 되는 거니까 제로까지 푸셨으면 얘 무조건 맞으셨어야 돼. 근데 이제 20번에서 뚝 떨어져요, 정답률이. 뚝 떨어지고. 근데 조금 아쉽기는 해. 난 20번도 조금 아쉬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려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조금만 해봤으면 되는 거라, 물론 제로 끝난 친구들에게 이걸 맞으라고 하진 않아. 근데 한 큐를 본 친구들이라면 나는 20번은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큐를 듣고 계셨는데 20번을 틀렸으면 아, 반성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한 큐의 절대값 다루는 문제가 엄청 많잖아. 여러분들이 20번을 못 풀었으면 절대값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절대값 관련된 문제들을 다시 싹 보세요.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시라는 거고, 앞으로 요 정도 난이도까지는 한 큐에서 무조건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21, 22는 21도 좀 아쉽지만 얘는 그냥 얘기 안 할게. 이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 시간이 없을 수 있었으니, 그리고 문제 자체가 좀 어렵게 생기기도 했으니 그러려니 하자고. 이거는 뭐 한 큐 풀고 공부해서 맞추면 1등급 나오는 거고 안 맞추면 2등급 나오는 거고, 안 맞춰도 2등급 나오는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얘네들 틀려도 1등급 나와. 88점이니까 일부러 기준도 적어드렸어. 자, 됐고. 그 다음 24, 25, 26, 27 미적, 확통 상관없이 27까지는 다 맞으셨어야 되고, 확통 친구들 되게 미안하지만 이번 확통은 만점을 받으셨어도 되는 시험이기는 했어요. 28번을 풀었는데 29, 30을 못 푼 친구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텐데, 확통 친구들 잠깐 들어봐. 확통 친구들은 뭐 10점, 14, 15건 여기 남겨놨으면 여기서부터 30번까지는 한번 앞으로 보세요. 그러다가 어려운 게 나오면 넘겨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얘네를 그냥 빠르게 버리고 얘네를 쑥 봤으면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거든.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0번, 29번, 30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렵지 않게 나열 몇 번 해보는 풀 수 있었고, 특히 30번이 18%라는 건 그냥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 거야, 학통 친구들은. 왜? 공통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모의고사를 볼 때든 저랑 그냥 한 큐 풀모의를 공부할 때든 이제 앞으로 나중에 하반기에 가면 모의고사 연습하잖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7월이나 9월에서 7월에서 특히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고 또 우리 뭐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그냥 계속 뒤까지 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학통은 미안하지만 다 맞길 바래. 우리 제로 친구들도 28, 29, 30 특히 30번 이런 거는 그냥 맞으셨어야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미적은 사실 28, 29, 30이 좀 다 어려운 편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제로 친구들한테는 바라지 않지만 우리 한 큐 친구들은 그래도 28번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29번도 사실 음함수여가지고 자꾸 가서 미안한데 아주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30번은 좀 어려웠을 수 있으니 그렇다 치고, 우리 한 큐 친구들도 여기까지는 한번 목표로 잡고, 한 큐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투머치 공부하는 친구들이 물론 만점이 목표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1등급을 목표로 하고 공부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요런 문제들은 좀 어렵긴 했으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큐 공부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가 어느 선까지는 무조건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7월 모의고사를 볼 때도 그러니까 그거지. 내가 12번까지는 무조건 보겠다, 일단. 12번까지 무조건 보고, 여기 무조건 보고, 여기까지 무조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골라야 되겠다 라는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 이제 매 문제에서는 제가 이게 지금 해설 강의도 아니고 총평도 아니니 그냥 문제를 설명은 하진 않지만, 제가 이 파란색으로 드린 것들 중에서 틀린 게 있다면 반드시 제로 문제랑 한 큐를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되고, 한 큐 보시면서도 사실은 이제 30번 이런 건 정답률이 되게 낮잖아. 위에 제가 문제만 드려도 될 걸 다 이제 출처를 써드리는 이유는 그 난이도를 퍼센트까지는 못 적어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라는 건데, 이제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Q&A를 올릴 시기가 됐죠. 선생님, 저는 2등급을 목표로 하는데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그럼 나는 뭐 킬러 빼고 봐. 킬러 다 빼도 2등급 무조건 나와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지만 이제 공부하실 때 위에 출처 보시면서 30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해설 들을 때 내가 해설할 때 얘기하잖아. 야, 이거 문제 너무 개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개 정도는 제끼셔도 1등급은 나오, 2등급은 나와. 그러니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요거는 제가 색깔로 좀 표시를 했는데 나의 바람이자 너희의 이제 그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7월까지는 사실은 6월에서 3등급을 맞았다고 7월에서 바로 2등급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은 안 해. 여러분도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일단 7월 학평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지금 6월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목표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9월 전까지 한 큐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무조건 최소 한 번은 끝내가지고 이때는 그래도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 내가 3등급 이하라면 2등급까지는 좀 목표로 해서 보시고 그거에 맞게 공부를 좀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예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27번을 틀렸어? 아,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선 정도에 와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거고 그거에 맞게 복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시험 때는 좀 전략적으로 쉬운 문제 풀고 뺄 거 뺀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요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지금 이거를 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참고로 이 등급표는 6월 모의고사 EBS 기준으로 등급표를 갖고 온 거고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6평 아직 공부를 다시 안 하셨다면 해설을 안 들으셨다면 또는 해설을 듣고 복습을 안 하셨다면 이거는 아니야. 끝난 지가 언젠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주시고 여기서 틀린 게 있으면 오답 스크랩 해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스크랩 할 거 많을 거라고 난 생각한다. 특히나 파란색 중에 틀렸는데 스크랩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야. 맞춰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틀렸다면 스크랩에 가져가시는 게 맞고 스크랩을 다시 보시면서 아 내가 이딴 거를 틀렸구나라고 반성을 하시면서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도움이 돼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약점 체크하는 과정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지금 저랑 같이 정답률 표시 좀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표 잡고 7월은 그냥 열심히 보시고 9월에는 내가 몇 등급까지는 꼭 받아야겠다. 이 정도 난이도는 반드시 풀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강의는 뭐 한 큐까지 당연히 끝났고 미니 모의는 업로드 되고 있고 투머치도 수원 수트는 끝났고 확통 미적 올라가는 중입니다.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너무 저를 쫓아오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급하더라도 한 큐까지는 제대로 밟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한 큐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한 큐를 완벽하게 정복하면 무조건 2등급은 나온다. 이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니 완벽하게 정복하는 걸 목표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6평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따로 Q&A 남겨주시거나 공부할 때 필요한 얘기들을 TCC를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